자, 이제 다시 그 프랑스 그 내용 했던 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러한 글씨 등은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워드 아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삽입에 워드 아트에 자, 요 첫 번째 거였죠? 요 클릭하시고 프랑스라고 써볼게요. 프랑스라고 썼어요. 그리고 요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때 클릭해 주시면 이게 실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시면 변환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는 위아래로 나와 있는 거니까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위아래 수축되어 있는 거라 위에 있겠네. 여기 있네요. 요거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C가 작아서 커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럴 뿐인데 자,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윤곽이라고 돼 있죠. 현재 여기서는 뭘 썼는지 한번 볼까요? 텍스트 효과 중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등을 나타낸 건 없고요. 여기 테두리 부분을 요 테두리 부분이 있죠. 테두리 두께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테두리의 윤곽스 테두리의 두께. 색깔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윤곽선 없음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필요한 색깔을 넣어줄게요. 필요한 색깔을 넣어줬는데 두께를 너무 크게 하면은 너무 크니까 지금 그런 모양인데 윤곽선 없음에서 색깔도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고요. 테두리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텍스트 효과에 집어넣고 글씨 그대로 넣은 거 맞네요. 그림자, 뭐 반사, 뭐 네온, 네온을 집어넣네요. 여기서는 테두리가 아니라 네온을 집어넣네요. 그죠? 테두리는 여기서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워드 아트는 윤곽선이 없게 나와 있다는 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효과에 들어가셔서 다시 네온으로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네온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너무 밝지 않게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 위치해 주시고 자, 이제 그림 집어넣을게요. 삽입에 보면은 그림 있죠. 그림 클릭하시고 자, 이 디바이스에서 내 컴퓨터에서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는 삽입의 그림입니다. C 드라이브에 단기 학습 들어가셔서 엑셀 들어가시고 예제 파일 들어가시면 프랑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을 나타내 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림 효과 한번 그림 효과라기보다 그림 레이아웃 이건 아니고요. 그림 테두리 아니고요. 자, 그림 효과 한번 볼게요. 그림 효과에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효과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 효과 등이 다양하게 나오죠. 자,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직접 하나하나 넣는 효과라면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그림 스타일 들어가시면 현재 문제에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요거겠네요. 그죠? 자, 보시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63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울어져 있죠? 자,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이미지를 기울어뜨린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 글씨와 워드 아트와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바꾸고 싶다. 색깔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테두리 색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림 테두리에 색깔 있죠. 그림 테두리에 색깔을 뭐로 할 거냐. 이거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도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림 자체를 꾸밀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꾸밀 수 있는데 뭐 다양하게 나타내는 건 포토샵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꾸밈 효과라고 있죠. 꾸밈 효과에서 어떤 것을 집어넣을 거냐 이런 필터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들은 간단한 서식들이나 워드 아트를 나타내 주는 거나 이제 그림을 나타내 주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엑셀에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서식을 어떻게 나타내 줄 거며, 그다음에 사실 이런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고요. 엑셀에서 그닥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은 아니긴 한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왕 설명드리자면 이 스마트 아트 부분인데요. 66페이지는 먹어보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스마트 아트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 등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삽입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 여기 있네요. 위치 일러스트레이션의 스마트 아트. 뭐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형들도. 자, 스마트 아트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프로세서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세서형의 그다음에 요 네 번째 거 이걸 가지고 사용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만 살펴만 볼게요. 이미지는 파일은 굳이 불러오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색깔은 이렇게 나왔다면 위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색 변경이라는 거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 눌러서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상형 나타내 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조금 더 고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색 변경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입체 형태 있습니다. 3차원 입체 형태로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좀 고급지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요 안에 글씨를 쓰면 되는데 글씨 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은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눌러줍니다. 누르면 여기다 내용을 쓰는 건데 여기가 바로 여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2017 여기죠. 여기다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2018. 자, 그다음에 여기는 2019. 만약에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아, 이제 들어오셨네요. 얘를 더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쳤더니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자, 요 위에 거는 밑에 게 없잖아요. 그때는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 돼요. 아, 쉬프트 엔터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를 쳤다가 탭을 한번 딱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엔터를 쳤다가 탭을 한번 눌러주면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X 하고요.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삽입에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프로세서형의 뭐 다양한 종류들이 쭉 있다만 여기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자면 선택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 전체에 대해서 색 변경은 여기 위에서 색상형에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지게 하고 싶다면 스타일에 들어가서 입체 형태를 나타내 줬습니다. 내용을 쓰고 싶다면 화살표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2017, 2018 쭉 쓸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엔터를 한번 치세요.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위에 걸 선택하시고 엔터를 한번 더 치고 탭을 한번 누르면 한 수준 낮아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랫부분에 내용 쓰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주식회사 주 아슬란 설립이라고 했어요. 주 아슬란 설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설립이란 말을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줄로 만들고 싶어요. 이때 엔터 치면 하나가 더 생겨버려요.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뭐 하냐면 쉬프트 엔터 하는 겁니다. 쉬프트 엔터 하면 글 머리 기호가 따로 생성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리면 글씨가 커지는 거는 홈에 들어가셔서 글씨 10 더하기는 뭐냐면 작은 글씨가 10이고 그보다 더 큰 글씨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클릭해서 아주 정확해요. 전체는 다 11 정도로 하게 되면 공간이 있어도 줄이 바뀌어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요거는 끄고 직접 여기다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질 인증서.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얘가 커야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쉬프트 엔터를 하시고 취득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뒤에 거는 얘네들은 각각 지정해서 서식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컨트롤 눌러서 얘 4개만 잡아서 글자체와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됐죠? 요 뒤에 거만 따로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겁니다. 요 3가지만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진하게 글자 색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게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것도 삽입에 들어가서 스마트 아트 들어가면 여기에 계층 구조형 있죠? 계층 구조형에서 선택해서 이걸 나타내 준 거예요. 그중에 조직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눌러서 표현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직 도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와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열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연습 파일 10번이네요. 이제 파일이 아니라 연습 파일 10번. 자,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계층 구조형의 조직 도형 선택하고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왔어요. 텍스트가 돼 있고 하위 메뉴 있죠? 요게 이거죠? 여기다 엔터 한번 더 쳐볼게요. 옆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 아래쪽이에요. 만약에 3개 중에서 하나 없애고 싶어요. 맨 밑에 거 선택하시고 백스페이스 바 누를게요.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없앨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추가하거나 추가할 때는 여기서 엔터 치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엔터 쳐볼까요? 양쪽으로 분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필요 없다. 백스페이스. 한 번 더 백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얘가 밑으로 분리됐네요. 이거는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아예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 엔터, 한 번 더 엔터. 이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시고 색깔은 각각. 이것도 내용도 이거 하나만 클릭할 수 있어요. 하나만 클릭한 다음에 색상 변경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색상 변경은 이 전체에 대한 거니까 이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각각 선택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각각 색깔을 바꿔서 나타내지는 않고요. 스마트 아트는 통틀어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전체에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입체 형태를 나타내 주는 것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엑셀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수식이에요. 수식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잡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복잡한 것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수식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어렵게 말한다면 함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72페이지에 뭐 스페셜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뭔지는 이거 설명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펴놨던 거 중에서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엑셀 연습 4번입니다. 엑셀 연습 예제 4번에 아까 작업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페이지를 쭉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다 보면 얘 있죠, 이거. 얘가 다음 페이지 출력할 때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서부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한 5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에 요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나타나지 않아 버리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7월인지 8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드 제목을 항상 나타내려면 출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럴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이 필요해요. 만약에 나눠서 여기다가 제가 선택하고 8번 행에 A 1셀에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나누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나누기. 우선은 나누기 누르기 전에 파일에 인쇄 가서 어떻게 인쇄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 나왔죠? 전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다 나온 상태 확인하셨죠? 다시 넘어갑니다. 돌아와서 요 8A8 셀에 놓고 나누기를 딱 클릭할 거예요. 페이지 나누기 클릭,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딱 누르겠습니다. 네, 페이지 나누기 삽입했어요. 이게 삽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죠? 한번 볼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밑에 두 개 없어졌죠? 그죠? 선택한 거 위에까지만 출력되고 그 뒤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마우스 위를 밑으로 내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여기 있죠? 이게 1페이지고 2페이지 넘어갈게요. 2페이지 갔더니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 버리면 맨 위에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을 다음 페이지로 넘긴 여기에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페이지 나누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인쇄 제목으로 쓸 공간이 어디냐 물어보죠. 반복할 행, 인쇄 영역, 인쇄 제목 여기 있죠. 반복할 행에 요거를 딱 4번을 딱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반복해라라는 걸 선택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자,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이대로 나왔죠? 다음 페이지를 눌렀을 때, 두 번째 페이지를 눌렀을 때 얘도 이렇게 위에 그대로 필드 제목이 나오는 거. 요거를 지금 72와 73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출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난다 또는 뒤쪽 부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74페이지 수식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다지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 누르셔서 열기 하시고 예제 파일 11번을 열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 11번입니다. 자, 예제 파일 11번을 좀 봤더니 지점별 미니 정수기 재고량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입고량이 있고 출고량이 있어.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뺀 게 재고량이 되겠죠. 그죠? 항상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나타내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하지 마세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이 여기입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는. 자, 그런 다음에 C5셀 입고량을 선택하고 빼기 출고량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입력 단추 있죠. 이게 입력 단추예요. 자,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뺄 나머지가 나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이 5셀의 오른쪽 밑에 보면 사각형 점이 하나 있죠. 여기에 마우스 대면은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와요.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밑으로 내려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빼기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여기서 여기를 뺀 거가 각각 바로바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계산해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량 비율을 나타내 줘 볼게요. 현재 여기까지 한 게 74페이지까지 나타내 주신 거고 75페이지에는 수식의 구성을 좀 보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죠. 항상 모든 수식에는 는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걸 함수라고 그래요. SUM이 sum이라고 해서 합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 A1에서 A3 그러면 A2까지 포함해서 즉 A1부터 A3까지 즉 A1, A2, A3을 통틀어서 그 얘기입니다. 영역을 잡을 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부호고요. 4번은 셀을 선택하고 이렇게 표현해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들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는은 같다란 개념인데요. 같다란 개념은 이거로 나타내 주는데 기본적으로 는은 등호를 표현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연산자로 할 때 는은 거의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쓴 는과 다른 게 뭐죠? 같지 않다죠.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등호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표현하는 것이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걸 하겠습니다. 크다. 이거는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는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다 또는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다의 다른 말로 초과라는 의미로 쓰고요. 이거는 작다의 같은 말로 미만이란 말을 써요. 포함하지 않죠. 미만이나 초과는 요 같은 걸 그러니까 같은 걸 표현하지 않고 크다. 그 다음에 작다,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연산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함수할 때 좀 더 어려운 함수를 할 때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연결 연산자 등이 나왔는데요. 여기 뒤에 재고량 뒤에다가 개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개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지정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은 아까 해봤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그냥 나타내 볼게요. 자,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갑니다. 단축키로 좀 알려드리면 컨트롤 누르시고 숫자 1번 누르셔도 바로 얘가 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가 지금 G표준이라고 돼 있죠. G표준이라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여기는 천 단위 구분규가 들어갔으면 천 단위 구분규를 눌러주시면 되고 천 단위 구분규가 없으면 그냥 0을 누르시면 돼요. 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 숫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둘째 자리까지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00, 있으면 숫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있다면 그 소수점 셋째 자리가 반올림이 돼서 5부터 반올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반올림이 돼서 두 번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표현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은 뭐 천 단위 구분규는 없으니까 그냥 0을 선택하고 뒤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글씨를 집어넣을 때에는 아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앞에 뭔가가 있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글씨예요. 하지만 지금 숫자기 때문에 이 골뱅이 쓸 필요 없어요. 글씨일 때만 이 골뱅이가 들어가고 글씨가 없을 때는 뭐 0 뒤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뒤에 개가 들어갔죠?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준 거죠. 그죠? 요 뒤에 개 없죠? 자, 이제 요 방법이 있고, 자, 컨트롤 Z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수식 입력줄에 직접 나타내주는 방법은 클릭하고 여기에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텍스트 연결 연산자 있죠? 그것처럼 요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7번 위에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개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라는 글자를 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숫자와 문자가 합쳐졌으니 무슨 정렬돼요? 왼쪽 정렬되죠? 숫자일 때만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건 왼쪽 정렬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오른쪽 정렬 하고 싶은데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숫자 뒤에 함수 뒤에 글자를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식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 수식에 입력할 때는 연결 연산자를 붙이고 글자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합계 나타내 볼게요. 자, 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는 하지 마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썸. 자,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은 대문자로 바뀌면서 괄호가 열립니다. 검정색 괄호가 열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영역을 잡습니다. C5부터 C8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C5와 C8만 나와 있지만 C6, 7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괄호 닫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추 클릭하고 자,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마우스 놓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0일까요? 여기 있는 것을 합치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걸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개라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라는 글씨 쓸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뒤에 선택하고 요 뒤에 연결 연산자서부터 뒤에 개를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 수식에 입력했을 때 글씨는 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줬더니 제대로 나오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왜 안 되지? 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난 그래도 여기다 계란 글씨를 붙이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때는 수식 입력줄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얘네들을 또 계산해야 될 뭔가의 함수가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도 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0을 선택하고 여기다 큰 따옴표에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채우기로 내려놨습니다. 됐죠? 얘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나오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수식에다 연결된 산자를 이용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왜요? 얘가 아까 왼쪽 정렬된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은 여기에 직접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저는 함수 형태를 나타내 줬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을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드래그로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 이 대각선 그리는 거 좀 한번 살펴볼게요. 대각선 그리는 거는 마우스 여기서 테두리에서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 누르셔서 다른 테두리 딱 누르시고 나서 이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하면 대각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쪽 대각선도 나타내 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비율을 나타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율 한번 볼까요? 비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네요.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참조고요. 두 번째는 절대 참조예요. A 열과 1행 앞에 달러가 붙었죠. 달러를 밧줄이라고 생각하세요. 묶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가 B, C가 될 수 없고 1이 2, 3, 4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합 참조는요? 혼합 참조는 A 지금 F4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F4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앞에 거 먼저 밧줄이 사라져요. 달러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A는 B, C, D가 될 수 있고 1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1은 못 움직이는 거죠. 2, 3, 4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A열 앞에는 달러가 붙고 1, 숫자 1행 앞에는 달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가 될 수 없고 뒤에 행에 있는 1은 1 앞에 달러가 없으니까 2, 3, 4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이제 상대 참조로 바뀝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4개에서 10개 남았으면 비율이 몇 프로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 엔드로 내릴 때 10개는 23개, 82개, 2개로 바뀌어야 되죠. 내릴 때마다. 최후 엔드로 내릴 때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최후 엔드로 내릴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여기로 내려갈 때마다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내려갑니다. 최후 엔드 내릴 때.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나타내 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합니다. 항상 수식 앞에는 는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재고량 나누기.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입니다. 이게 나누기예요. 뭐로 나눌 거죠? 합계. 재고량이 합계로 나눠야겠죠. 그런데 최후 엔드로 내릴 때 요 25는 26, 27, 28이 돼야 되지만 29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한번 그대로 최후 엔드로 내려볼게요. 쭉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누르고 그대로 최후 엔드로. 지금은 맞습니다. 최후 엔드로 내려서 딱 놨더니 뭔가 이상해졌죠. 왜 이렇게 나왔죠? 어떠한 숫자로 나눌 때 나누는 이 숫자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0이 됐다는 소리예요. 한번 볼까요? 클릭했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 9가 아니라 이 10.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오류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9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 9를 선택하신 다음에 F4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파벳 앞과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서 얘는 최후 엔드로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다라는 소리예요. 입력 단추 누르고 최후 엔드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어요. 근데 각각 숫자가 나오죠. 한번 F8 선택해 볼까요? 했습니다. 어때요? 2, 8 돼 있죠. 2, 8 내려갔습니다. 2, 5 했던 것이 최후인으로 내리니까 2, 8이 됐지만 여긴요. 여기는 어때요? 2, 9 그대로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절대값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백분율을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몇 프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백분율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 8%구나. 아, 19%구나. 아, 72%구나. 강남점이 재고량이 제일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릿수를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죠. 자릿수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늘리면 소수점 자릿수 몇 자리까지 또는 내리고 늘리고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8페이지까지 한번 작업을 쭉 해봤어요. 아직 좀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1분 미만이 끝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40분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잠깐 껐다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번에 쉬는 시간은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